안녕하십니까. 사주 강의 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상생입니다. 우리가 상생이라는 얘기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로 생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오행을 배우셨고 오늘은 상생을 배울 건데 어떤 식으로 오행은 생을 해주는지 그걸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을 배우셨잖아요. 그 목화토금수가 어떤 식으로 상생을 하는지, 즉 상생이란 무엇인가부터 배워야 되겠죠. 오행의 성분 중 하나가 다른 오행 중 하나를 생하여 준다는 개념, 그것을 상생이라고 합니다. 오행 상생표를 보면, 자, 목은 나무를 생해 줍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불에다가 나무를 집어넣으면 불이 어떻게 됩니까? 불이 커지죠.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목생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에다가 나무를 집어넣으면 불이 커진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화생토라는 게 있는데요. 불을 떼면 뭐가 남죠? 뭐 글음이나 재가 남습니다. 그럼 재는 나중에 뭐로 바뀝니까? 흙과 섞여서 이제 흙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화생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는 토를 생한다. 자, 그 다음에 토생금이 있는데요. 흙을 갖다 이렇게 흙이 뭉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흙을 꽁꽁 뭉치면 아니면 흙이 쌓여서 수천 년이 지나면 그것이 나중에는 단단한 돌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화생토, 여기서 토생금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토생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산에 가면 이 바위 틈 속에서 물이 이제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가 땅 속에다가 파이프를 깊이 박으면 그 파이프에서 안반수가 튀어오릅니다. 안반을 뚫고 들어가면 거기에 물이 나는데요. 물이 있는데요. 그 물이 이제 솟아 올라오는 겁니다. 아주 맑고 깨끗한 물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면 금생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나무가 자라는데 나무를 키우려면 뭐가 필요하죠? 물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나무에 물을 주면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자라나죠. 그죠? 나무가 큽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 뭐라고 한다? 수생목이라고 합니다. 이걸 갖다가 오행의 상생이라고 하는데요. 자,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이제 빙글빙글 기운이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오행의 상생이라고 하는데요. 오행의 상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상생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이걸 딱 항상 암기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 내용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지만 여러 번 읽어보시고 연습하시다 보면 뭐 저절로 암기가 되실 겁니다. 자, 좀 다시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오행 상생이라는 게. 자, 나무를 넣으면 불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불은 커진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목생화라고 암기하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이 타고 나면 재가 생기는데 재는 다시 뭐로 바뀐다? 흙으로 바뀐다. 이걸 갖다 우리 뭐라고 하느냐? 화생토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자, 흙이 뭉쳐서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 자, 돌이나 쇠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위가 되거나 또 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토생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돌 속에서 이렇게 물이 쫄쫄쫄 흘러나오죠. 그래서 금생수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돌 속에서는 물이
흘러나오고, 자, 우리는 그 물을 많이 이제 마시고 사는 거죠, 지금. 자, 돌 속에는 물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작은 돌 말고요. 땅 깊이 있는 돌에 암반수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파이프만 박으면 물이 솟아오르는 거죠. 압력에 의해서. 자, 오행 상생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행은 어떻게 이제 상생을 하느냐. 자, 목은 화를, 화는 토를, 토는 금을, 금은 수를 생해주고 있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오행 상생표 간단하게 지금 해놨습니다. 자, 파랑은 빨강을, 빨강은 노랑을, 노랑은 하양을, 하얀은 검정을 도와준다. 이런 개념입니다. 나무가 이제 나무를 불에 넣으면 불이 커지고, 불이 이제 타고 남아서 흙이 되고, 흙은 뭉쳐서 다시 새나 돌이 되고, 뭐 새나 돌 속에서는 물이 나온다. 이런 개념이고요. 간의 우리 기운은 그 간의 기운이 심장을 도와줍니다. 또 심장의 기운은 비장을 도와주고요. 또 이제 비장은 다시 폐를 돕고, 폐의 기운은 다시 신장을 도와주는 거죠. 밑에 개념 똑같습니다. 담은 소장을 돕고, 소장은 위장을 돕고, 위장은 대장을 돕고, 대장은 다시 방광을 도와주는 겁니다. 자, 요리할 때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자, 신맛이 뭐를 도와준다? 쓴맛을 도와주고, 쓴맛은 다시 단맛을 도와주고, 단맛은 매운맛을 도와주고, 매운맛은 다시 짠맛을 도와줍니다. 한번 우리 먹을 때, 음식 먹을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신맛이 있을 때 쓴맛이 제대로 느껴지는 거죠. 예. 자, 단맛이 있을 때 우리가 쓴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 단맛과 쓴맛이 달기만 하면 오히려 맛이 없어요. 적당히 써야 돼요. 쓴맛이 믹스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매운맛만 있으면 못 먹습니다. 매우면서 약간 달짝지근한 맛이 나야 돼요. 예, 그러면 매운맛이 아주 맛이 있어집니다. 그 다음에 매우면서 맵기만 하고 싱거우면 또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우면서 적절히 짜고, 또는 짜면서도 적절히 매울 때 짠맛도 좋아지고 매운맛도 좋아지는 거죠. 예. 또 신맛도 치기만 하면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절히 짠맛하고 어울려져야 되죠. 자, 그게 이제 상극인데요. 모든 음식에는 이렇게 5개의 맛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때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약 재료 중에 오미자라는 거 있죠. 자, 5개의 맛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 이렇게 그걸 갖다 오미라고 하고요. 그 맛이 다 들어가 있는 걸 이제 오미자라고 하죠. 자, 오행 상생표를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상생이라는 말을 굉장히 긍정적이면서 좋은 쪽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진짜 상생이 좋기만 할까? 자, 음양오행의 가장 기본 원칙이 뭐냐면 조화와 균형입니다. 균형이 깨져 있거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해가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생이 과다할 때는 어떤 식으로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지만 사주풀이를 제대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상생은 상생인데 상생이 과다할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하나 참고로 상생이 아주 생하는 기운이 너무 약할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2가지를 전제로 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수생목이라는 개념인데 수생목은 참 좋은 거죠. 나무에 물을 주면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는 거죠. 근데 나무에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나무에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나무가 뜹니다. 나무가 떠다니는 거죠, 물에. 예. 자, 그래 결국은 나무가 떠다니면서 나무는 썩고 마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또
나무가 성장할 수도 없어요. 이제 성장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상생과다는 결국은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나무에 물을 너무 적게 주면 어떡할까요? 여기 지금 상생과다인데 상생과소가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에 뜨지는 않지만 결국 나무가 약해지거나 나무가 죽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래서 너무 많이도 안 되는 거고 또 너무 적어도 안 된다는 게 이제 동양학의 기본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 목생화라는 건데요. 이것도 이제 원래는 목이 화를 생해주는 건데 목을 너무 많이 집어넣는 거예요. 시골에서 이제 불을 떼보거나 캠프장 가가지고 불을 피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자, 불을 피우는데 너무 많은 나무를 한꺼번에 집어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목생화, 그래서 불에다가 물을 넣어주면, 나무를 넣어주면 불이 커져야 되는데, 실제는 불이 꺼지고 마는 거예요. 왜? 너무 많이 한꺼번에 집어넣기 때문에. 예, 그래서 불에 나무를 너무 많이 넣으면 불이 꺼진다. 결국은 불이 꺼집니다, 실제로. 예. 사주에서 화는 아주 미약한데 사주에 목이 너무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화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연기만 난다. 불은 안 타고 연기만 계속 조금씩 나는 거죠. 그렇다고 꺼지지도 않고 연기만 나는 거죠. 자, 그런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그런 사주를 가진 사람은 연기 나니까 날마다 눈물만 흘리고 사는 겁니다. 실제로. 예. 그 다음에 나무도 못 쓰게 돼요. 그 나무 쓸모가 없어요. 왜? 나무가 자기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나무도 못 쓰는 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지금 과다 설명했지만 과소면 어떻게 됩니까? 목생화가 되는데 목이 너무 적어버리면, 자, 불은 커지지도 않고 목만 없어지고 마는 거죠. 예, 그래서 적으나 크나 결국은 결과는 비슷한데요. 목생화 과다면, 자, 불이 꺼진다. 이렇게 암기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거 암기하고 계시면 사주 볼 때 바로 적용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 화생토인데 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시골에서 농사를 져 보신 분이면 압니다. 이거는. 자, 어떤 나무를 많이 어디다 한 군데 쌓아놓고 거기서 불을 많이 지폈어요. 막 하루 종일 불을 지폈어요. 그런 다음에 쟤를 다 치우고 나니까 그 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메말라져 있고요. 그럼 그 속에 들어있는 미생물은 다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 땅에서 곡식이 자랄까 안 자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흙에 불을 너무 많이 떼면 흙이 양분을 상실한다. 양분 자체도 다 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죠. 자, 식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흙이 사막토처럼 막 흩어집니다. 결국은 흙이 죽은 거가 되는 거죠. 예. 그 다음 토생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흙이 적절하게 있으면 이제 그게 뭉쳐서 돌이 되죠. 그런데 돌은 하나가 있는데 주변에 흙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그걸 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돌 자체 흙 속에 파묻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갖다 토 다 금매라고 하거든요. 흙이 너무 많으면 금이 매장된다. 즉 묻혀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주에서 토가 많고 금이 적은 사람은 토 자체에 금이 매장되기 때문에 금에 속하는 오행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무능력해지는 겁니다. 아니면 그 금에 관련된 그런 자기의 운명이 아주 불리해지는 거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지금 사주 풀이 응용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흙이 너무 많으면 금이 매장된다. 그래서 그 금은 쓸모가 없어진다. 그걸 사주에 응용하면 금에 속하는 내 주변 사람들은 불행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걸 잘 기억하고 계세요. 그 다음 금생수 상생과다라는 겁니다. 자, 금생수. 자, 우리 강원도에 가면 폐광산들이 많이 있어요. 폐광산에서 어떤 물질 나오죠? 맑고 깨끗한 물이 나오긴 하는데 그 물에 중금속이 엄청나게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금속이 들어있는 물을 우리가 먹을 수도 없고요. 정말 오염수입니다. 정말로. 왜? 금이 너무 많은, 즉 돌이 너무나 많은 다양한 돌이 섞여 있는 데서 나오는 물은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물은 써먹지를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그 물은 독극물이 되는 거죠.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금다수탁이라고 합니다. 금다수탁. 자, 금이 돌이 너무 많으면 거기서 물이 탁해진다 이런 얘기죠. 자, 상생 총평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오행은 생을 받으면서 또 나도 그 오행도 어떤 오행 다른 오행을 생해주기를 계속하는 거죠. 내가 생을 받고 내가 생을 해주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순환고리를 갖는 거죠. 받으면 주고 뭐 주면 또 받고 이런 거죠. 그래서 모든 오행은 생을 받으면서 생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적절한 생은 도움이 되지만 과도한 생은 해가 된다. 자, 사주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생을 적절히 해줬을 적에 좋은 사주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주든지 그걸 갖다가 지나치게 어떤 오행을 하나만 집중적으로 너무 많이 생겨줘 버리면 오히려 그 사주가 좋지 않은 사주입니다. 과도한 거죠. 자, 상생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생 연습. 부모가 나를 생하시고 나는 자식을 생하였다. 그럼 내가 결국은 뭐예요? 생을 받은 사람이면서 또 다시 내가 누구 어떻게 했어요? 생을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 부모의 사랑이 지나치면 또는 부족하면 자식은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않죠. 부모의 생이 자식을 너무 많이 생겨줘서 자식 하는 걸 다 도와주기만 해요? 그럼 그 아이 뭐가 됩니까? 마마보이 되는 거죠. 자기가 자기 의견이라는 게 없어요. 모든 걸 엄마에 의지하고 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생이 지나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이제 성인이 돼서 사회생활 딱 하라 하면 잘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왜? 도움만 받았기 때문에. 생을 너무 많이 해주면 안 되는 거죠. 또 부모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성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고생하면서 자수성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너무 부족한 교육과 너무 부족한 영향을 공급받아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생도 또 부족한 생도 결국은 좋지 않다. 그러니까 상황에 맞는 적절한 생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적절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부모가 나를 생하였고, 자, 나는 자식을 생하였다. 결국은 생을 받고 생을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다? 부모의 사랑이 적절할 때, 즉
생이 적절할 때만 자식은 잘 성장할 것이다. 즉 자식이 잘 성장하려면 생을 적절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상생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자, 나무는 뭘 생한다고 했죠? 목생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불을 생하고, 자, 불은 흙을 생하고, 흙은 다시 돌을 생하고, 돌은 다시 물을 생하고, 물은 다시 나무를 생하고, 나무는 다시 불을 생하고, 불은 다시 흙을 생하고, 흙은 다시 돌을 생하고, 돌은 다시 물을 생하고, 물은 다시 나무를 생하고, 이게 지금 계속 순환고리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상생의 순환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상생의 순환을 잘 이해하시고 이 순환고리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지만 사주를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상생 연습 사주를 통해서 한번 해보시죠. 자, 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10간과 12지지를 가지고 사주를 보는데 어떤 식으로 생을 하고 어떤 식으로 극을 하는지를 또 배우셔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생을 하는 걸 배워야 되니까요. 자, 오늘 배우신 오행 중에서 여기 지금 밑에 제가 써놨습니다. 토, 화, 목, 수. 그 다음에 금, 수, 목, 화. 그러니까 유라는 것은 금에 속하는 거고 해라는 것은 수에 속하고 묘라는 것은 목에 속하고 오라는 건 화에 속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걸 생각하는지 한번 이제 연습을 해 보셔야 돼요. 자, 사주 볼 때는 항상 어디부터 보셔야 되냐면 이 월지라고 그래요. 이걸 갖다가 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지는 해라는 글씨가 있는데 이 해는 수에 속합니다. 수는 뭐를 생해준다고 했죠? 수는 여기서 지금 보면 쭉 보면은 목을 생해주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수생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그 다음 목이 하나 또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수생목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수는 지금 두 개의 목을 생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목은 그 다음에 이제 뭘 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얘도 자, 목은 다시 뭘 생하고 있어요? 지금 목생화. 이 목 여기도 또 다시 또 이 화를 생해주고 있고요. 요 목도 다시 여기 있는 화를 생해주고 있고 이 목은 다시 또 여기 있는 화를 또 생해주고 있죠. 자, 목이 각각 목이 두 개인데 이 두 개가 두 개의 화를 지금 생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화는 또 뭔가를 생해야 돼요. 화도. 그러면 화생토 이렇게 나옵니다. 화가 토를 생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화도 다시 이렇게 토를 생해 주는 거죠. 화생토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 다음 토도 뭘 생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토는 다시 토생금 이렇게 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토가 기토가 유금을 생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 다음 금도 뭐 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금생수 이렇게 생하고 있어요. 자, 금생수 이렇게 해서 금이 다시 수를 생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행이 순환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지금 오행의 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오행의 상생은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하고 다시 수는 목을 생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는 오행의 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상생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는데, 상생이라는 것이 적절할 때 좋다고 했습니다. 그게 넘치면 오히려 좋지 않다. 그러니까 모든 것 마찬가지지만 적절할 때 가장 좋은 겁니다. 자, 오행의 상생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오행의 상극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